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박영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즐기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커피 소비량을 볼 때 아메리카노가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여러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국내에서 팔리는 아메리카노가 1억 잔에 달한다고 하죠. 이건 국민 1인당 2잔 정도를 갖다가 마시는 분량입니다. 도대체 아메리카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이토록 매료시키는 것일까요? 식후에 구수한 숭늉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우리네 전통이 연한 아메리카노를 찾게 만든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아무래도 커피가 쓴맛이 있다 보니 묽게 마시는 것을 자연스레 선호하게 되면서 아메리카노를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1에 물을 4 정도 섞어서 농도를 묽게 만드는 음료입니다. 에스프레소를 탄생시킨 이탈리아 사람들은 애써 향미를 농축한 에스프레소에 왜 물을 타서 향기를 날아가게 하고 그렇게 맛도 없이 마시느냐라고 안타까워하지만 그거 아세요? 아메리카노가 세계적으로 이제는 에스프레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인기 메뉴가 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인기가 많은 롱블랙이라든가 프랑스의 카페 알롱제, 스페인은 이름도 똑같이 써요. 카페 아메리카노, 멕시코의 카페 델 티암포 같은 것들은 모두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에 물을 넣어서 연하게 만드는 그런 음료인 겁니다. 미국의 블랙아이는 에스프레소 2잔을 섞습니다. 이 우리네 더블샷 같은 거죠. 그래서 커피 맛을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한 아메리카노입니다. 여기에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길게 해서 물의 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담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의 카페 롱고, 스위스의 카페 크레마 같은 것은 맛과 모양이 에스프레소보다는 아메리카노에 더 가깝습니다. 아메리카노, 이건 언제부터 탄생을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말씀 나누는 것이 바로 1943년경에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이탈리아에 파견되거든요. 그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영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던 1773년 보스턴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잘 따져보면 양측 다 각각 제법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보시기 전에 어느 단계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카페에서 메뉴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탈리아가 맞습니다. 기록상으로도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은 1945년에 이탈리아의 카페에 처음으로 붙습니다. 미군이 이탈리아 파견된 건 1943년부터 45년 5월까지 거의 2년간 있었어요. 미군들이 주둔을 하면서 카페를 자꾸 들락거리는데 참 묘한 거예요. 미군들이 와서 에스프레소를 찾으면 그냥 마시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묽게 타 마시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저 맛있는 걸 왜 물을 타서 억지로 맛없게 만드느냐. 그래서 에이 미군들이나 먹는 거 혹은 이제 업신여기면서 아메리카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굳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메뉴명의 유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왜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연하게 마시게 됐을까라는 거를 기원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훨씬 더 오래 더 먼 옛날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또 팩트만 찾아봐도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이전에 서머셋 모험이 쓴 어센든 영국 정보부 요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최근에 첩보 영화에 완전 배경이 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에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He sat in the cool and drank an Americano. 그는 시원한 곳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자, 요 아메리카노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작품을 쓴 그 시기가 1945년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커피를 연하게 마시게 됐는지 그 기원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그 시점이 아메리카노의 탄생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영국이 미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보스턴 사람들이 데모를 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차에다가 부과한 그 값에는 세금을 빼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770년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보스턴에 정박해 있던 영국의 선박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 320여 차로 가득 찬 그 상자를 모두 다 바다에다가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 커피가 기존에 마셨던 차보다는 좀 더 진하고 마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타서 마시면서 이게 퍼져나갑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독립의 의지를 갖다가 일깨웠다. 미국 사람들한테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은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는 굉장히 긍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독립운동 속에 이런 스토리일까요? 예, 저는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아메리카노의 스토리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뭐냐면 맛으로도 즐기는 아메리카노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진해서 뭉쳐 있어가지고 에스프레소의 맛을 갖다가 묘사하려면 좀 전문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드립 커피도 마찬가지죠. 아메리카노가 무조건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어떤 커피를 이야기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커피 자체, 생두, 원두 자체가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다 커피 생두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맛을 비교하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 성분이 나옵니다. 기름 성분이 쭉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향기들을 다 끄집어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소한 참기름의 참깨향은 기름을 통해서 가둬지고, 우리가 장미의 향을 장미 오일을 통해서 한 잔에 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커피도 커피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향기 성분들을 다 끄집어서 한 잔에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갖고 있는 모든 향기 성분들을 다 끄집어내는 커피는 그 많은 종류 중에 에스프레소밖에 없다. 아메리카노, 거기에 물 붓는 것이 바로 아메리카노니까 아메리카노에는 커피가 가진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 커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셔보시면 상대적으로 진하게 볶아서 뭐 쓰거나 타는 맛밖에 없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꽃향이 나오고 과일향도 느껴지고, 자칫 과일향이 강해지면 신맛이 강해지는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나오는 그 묵직한 너티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때론 연기와 같은 그런 맛들이 앞에 나오는 자극적인 신맛과 어우러지면서 더 맛을 균형 잡히고 풍부하게 해주고, 목을 넘긴 뒤에도 강인함으로 인해서 향이 길게 감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커피는 어떤 커피를 사용했느냐, 어떤 생두와 원두를 썼느냐, 그 자체에서 이미 결정이 나고, 좀 진하고 강인하고 여운이 길게 가는 그런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혹은 아메리카노를, 그 다음에 열이지만 온화한 커피를 드신다면 드립커피,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나들이를 할 때에는 에스프레소가 좋겠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연하게 아메리카노 드셔도 좋고요. 오늘 어떠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꼭 드셔보십시오. 고맙습니다.